제가 생각하기에 이 것만 잘 지켜주셔도 여러분의 사진이나 그림은 확실히 수준이 올라가실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상한장입니다. 오늘은 예전 영상에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던 풍경 드로잉을 할 때 구도 잡는 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에 앞서서 저 같은 경우는 영상 하나를 완성을 할 때 먼저 그림을 그리는 영상을 녹화를 하고 그 다음에 오디오 같은 경우는 더빙을 해서 그렇게 최종본을 완성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상 촬영과 오디오 녹음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편집을 하긴 하겠지만 조금 버벅거린다거나 실수가 있더라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시 설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린 이 구도 방법은 제가 그림을 그릴 때 거의 적용을 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어렵거나 그렇지도 않거든요. 되게 쉽고 간단하지만 이 방법대로만 하시면은 한 화면을 구성하실 때 무리 없이 좋은 구도를 잡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방법은 그림뿐만 아니라 저는 또 취미로 사진도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사진을 찍을 때에도 정말 많이 사용되는 구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안정적으로 그림을 구성을 해주고 그리고 주제도 확실하게 부각시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영상을 끝까지 잘 보신다면은 여러분들의 그림도 한 차원 수준이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 내용을 처음 보거나 들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구도가 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이 도화지 같은 정해진 프레임 안에 화면을 구성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물체를 어디다가 어떻게 배치를 할지에 대한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거예요. 그게 바로 구도입니다. 저는 보통 이제 풍경을 많이 그리는데요. 일반 정물화 같은 경우는 일단 물체 같은 경우 물리적으로 우리가 손으로 여기다 놓을 수도 있고 저기다 놓을 수도 있고 위치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려야 할 이 풍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옮길 수는 없죠. 나무를 뽑아서 뭐 여기 있는 나무를 저기로 옮긴다거나 아니면 벤치를 들어서 이쪽으로 옮긴다거나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풍경을 직접 보면서 그릴 수도 있지만은 보통은 사진을 찍고 나서 그 사진을 보고서 그림을 그리게 되죠. 그래서 처음부터 구도에 맞게 자료 사진을 잘 찍거나 아니면은 찍어 놓은 사진이나 눈으로 보는 풍경을 머릿속으로 잘 잘라서 스케치북으로 옮겨야 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화면을 구성하고 배치하는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참고로 저는 거의 여기 있는 이 펜으로만 보통 그림을 그려서 지금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빠르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여기 목탄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말씀드릴 구도는 3분할법이라고 하는데요. 솔직히 이게 정확한 이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저는 뭐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또 설명을 들으시면 왜 3분할법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그러면 설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스케치북에 이 세로를 3등분하고 이 가로를 3등분을 할 거예요. 자, 어떻게 3등분을 할 거냐면은 자, 이런 식으로 3등분을 한 거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제 쉬운 예를 들어서 자, 나무를 하나를 그린다. 그럼 어디다 위치를 시켜야 될지 이 3분할법에 적용을 시킨다는 거죠. 자, 위치를 어디다 시키냐면은 이 선상에 위치를 시키시면 되세요. 근데 나무 같은 경우는 세로로 서 있는 물체이기 때문에 여기 아니면은 여기에다가 위치를 시키는 거겠죠. 우리가 이제 주제로 나타내고 싶어 하는 나무가 있다면은 여기 아니면 여기에 위치를 시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되겠죠. 자, 세로도 마찬가지죠. 세로도 만약에 이렇게 있다면은 큰 나무를 여기다 위치를 시키고 그다음에 뭐 언덕을 이쯤에 위치시킨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뭐 똑같죠. 자, 이런 식으로 해주셔도 되고,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예를 들자면은 자, 이번에도 3분할을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대충 잡으셨으면은 아까 전에는 저희가 긴 소나무를 주제로 해서 간단하게 스케치를 해봤잖아요. 근데 소나무 같은 경우는 위아래로 긴 물체이기 때문에 이 선 아니면 이 선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위치를 시킨 거고, 긴 물체가 아니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물체, 그러니까 둥근 물체라든지 뭐 네모 물체라든지 이런 물체들은 어떻게 위치를 시키느냐. 그럴 때는 이 가로선과 세로선이 만나는 요 네 부분에 위치를 시켜 주시면은 안정적으로 위치를 시키실 수 있으세요. 자, 저 같은 경우는 골대 앞에 있는 축구공을 한번 그려 볼 건데요. 저는 여기다가 주제인 축구공을 위치를 시키고, 그리고 골대는 여기 위쪽으로 배경으로 간단하게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충 이렇게 한번 그려 봤어요. 4개 중에 요 포인트에 위치를 시켰어요. 자,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구도가 나온 것 같죠? 자, 그리고 제가 그린 그림 중에 몇 장 골라서 또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 그림은 제가 유튜브에 올린 그림 중에 하나인데 출근길에 그린 거였죠. 공사장에 있는 타워 크레인을 주제로 해서 그린 건데, 이 크레인의 윗부분, 이 중심되는 이 부분 같은 경우도 거의 보시면은 이 세로를 3등분으로 나눈 거에 위쪽쯤에 위치를 해 있고요. 그리고 또 이 기둥 같은 경우도 하나, 둘, 세 개 나눈 부분 중에 왼쪽에 위치해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이것도 3분할법에 의해서 구도를 잡았고요. 그리고 요 그림 같은 경우도 비슷하죠. 주제는 요 아기를 안고 있는 요 엄마인데, 엄마의 위치도 잘 보시면은 하나, 둘, 셋, 3등분해서 왼쪽에 위치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이게 지금 연못이거든요. 연못에 옆에 있는 요 사람 다닐 수 있는 요 산책로 같은 부분도 잘 보시면은 거의 뭐 3등분에 있는 아래쪽 선을 지나갈 수 있게끔 거기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요 그림도 잘 보시면은 주인공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하나, 둘, 하나, 둘. 요 선이 지나가는 요 부분, 교차 지점의 위치가 잡혀져 있죠. 그리고 뒤에 있는 이런 돌담, 돌담이겠죠. 이 돌담 같은 경우도 이 세로를 3등분하는 그 기준선 아래쪽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나무 그린 덩쿨이 많이 있는 요 나무 같은 경우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가로의 3분할을 하는 좌측선, 좌측 기준선을 지나가고 있죠. 자, 이 그림 같은 경우는 나무보다는 여기 아래에 있는 이 선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선 같은 경우도 이 세로를 3분할하는 아래쪽 기준선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자, 주제 부분이 요 꽃이죠. 긴 꽃 같은 경우도 자세히 보시면은 이 가로를 3분할하는 우측선 기준선, 그 기준선을 지나가고 있고, 이 꽃 같은 경우는 이쪽 기준선과 위에 있는 기준선이 만나는 부분쯤에 위치해 있죠. 이런 식으로 구도가 짜여져 있어요. 어떠세요? 별로 어렵지 않죠? 근데 무의식 중에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리시려면은 많은 연습이 필요하긴 해요. 어떤 장소를 볼 때에도 3분할법으로 한번 보시고, 사진을 찍을 때도 3분할법을 적용해서 한번 찍어 보시고요. 그리고 그림 그릴 때에도 계획을 세워서 위치를 잡고 한번 그려보세요. 아마 그림이 달라 보이실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3분할법만 잘 지켜주셔도 여러분의 사진이나 그림은 확실히 수준이 올라가실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큰 틀을 마친 이후에 개별적인 묘사력이 더해진다면 더 좋은 그림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부족한 실력이지만은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면 참 좋겠다 싶어서 그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어떠셨나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다음에 또 좋은 팁이 생각이 나면은 오늘처럼 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